지금 봤더니 얘가 국어가 1등급인데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Z점수 해봤더니 2.12가 나오고 얘가 1.7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1인데 1.79가 나오고 2.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확 돌았어요. 아까 1.75가 1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굉장히 크죠 지금. 그잖아요. B가 A를 잡을 수 있겠다는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니까 단위수 계산해서 해보니까 쭉 다 더해보니까 얘는 53.29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54.24가 나와요. 결국은 B가 A 엎었어요. A는 같은 과를 썼거든요. B가 마지막까지 저한테 애원했어요. 다른 데 쓰면 안 되냐. 얘한테 질 것 같다. 근데 A가 떨어지고 B가 붙었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최상위권 애잖아요. 여기에서는 보면 제가 보면 한 20% 정도가 엎어져요. 같은 학교 내에서 보면 10%에서 20% 사이 이 정도가 엎어지고요. 이 중위권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자면은 어떤 애가 평균적으로 뭐 3점대 초반 이렇게 맞아오는 애가 있어요. 걔를 계산해 보면 어떤 애는 2점 초반까지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좋지. 그렇게만 되면 맨날. 근데 거꾸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3.1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 5.0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 경기 쪽은 아까 이 점수를 모두 본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이 뒤를. 등급은 나중에 보고 참고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 부분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그래서 1.75가 아까 1등급 기준이었으니까 1.76이니까 1등급 끝이라는 거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거 좀 더 면밀히 보면 이게 또 환산표가 있어요. 100분위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는 그냥 단순하게 써놨는데 얘 몇 등인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요. 대략적으로. 네. 이해가 안 가는데. 네네네네. 방금 A하고 B하고요. 네. 지금 수학을 딱 비교할 때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수학은 얘는 1.7 얘는 지금 1.79고 네. 얘는 2.4예요. 그러니까 Z점수가 그럼 원점수가 달라야 되는데. 네네. 아 이거 제가 지금 잘못해놨어요. 저거. 아 그런 거야? 네. 저 뭐가 다른지 모르는데. 저것만 보시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수학은 단위수가 6단이에요. 그리고 국어는 5단이고. 그래서 1.6 정도가 나중에 국어하고 수학을 계산해보면 1.6 정도가 차이가 생겨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용문, 개성, 한성,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신일, 중앙, 동성 해가지고 7개 학교, 이 근처 학교들 맞죠? 여기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현재 고1들 1학기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국어가 뭐 소수점까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100점일 때 봤더니 아이고 지금 용문 같은 경우에 100점이어도 1.53이에요. 근데 개성은 100점을 받으면 1.95가 나오고 그 다음 한성여고는 100점을 받으면 2.2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성신 1.42, 1.72, 1.92, 1.68 그러면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저는 개성, 한성, 중앙 쪽만 학종을 좀 고민을 해보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수학을 볼게요. 수학을 보면 1.9, 2.39, 1.69, 2.12, 1.82, 2, 1.87 수학은 또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특구지역 뭐 대치동이나 목동하고 거의 유사하게 목동보다 조금 작아요. 수학은 뭐 0.0 얼마 차이 정도? 수학은 좀 상대적으로 높죠. 자, 그러면 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어가 조금 안 좋고 수학이 점수가 높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또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요새 이제 이런 표를 보이는 지역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도 잠깐 보면 영어는 지금 보면 이 개성은 이거 엄청 쉽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보면 또 여기도 국어랑 약간 유사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하면 다른 게 조금 등급이 뭐 물론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수학 성적으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2등급인데 똑같은 2등급인데 나는 어떤 애는 국어가 3등급이고 그 다음에 영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이야. 또 어떤 애는 수학이 3등급이고 2등급이야. 그러면 아까 수학 1등급 애가 이긴다. 환산을 해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고 나면은 우리가 100점일 때, 90점일 때, 80점일 때 나눠놓으면 요런 표들이 지금 나오게 돼요. 요런 표들이. 그래서 역시나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수학이 아마 관건이다. 수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용문을 보면 국어가 지금 평균이 70.4였어요. 1학기 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9.3.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A의 비율 90점 이상이 14.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의 29, 14.5, 13.4, 2.86. 그래서 조금 약간 쉬운 시험이었던 거죠. 왜 아까 20에서 별 차이가 안 나잖아,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아까 Z 점수를 해봤더니 낮은 거예요. 용문.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개성, 평균 조금 높은데 표준 편차가 아까보다 얘보다 좀 더 작아졌죠. 그쵸? 그런데 여기 분포 상태를 보니까 미쳤어요. A가 지금 90점 넘은 애들이 41.1%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상대적으로 이 앞부분 쪽이 지금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런 비율, 성치, 분포도를 보고 여기는 잘한 애들이 많았구나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뒤에 갈수록 비중이 줄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놓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성여고 볼까요? 국어 65 표준 편차 확실히 지금 아까 좋았던 데들이 평균보다 지금 표준 편차가 확 낮죠. 그 다음에 A 90점 넘은 애 2.1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정상적인 진짜 그래프죠. 산모양이 나오네. 산모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개성고를 다닌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사기당하면 딱 좋아요. 애가 와서 엄마 너 시험 잘 봤어? 나 국어 90점이야. 엄마 잘하다 막 피자 사준단 말이야 그날. 근데 90점 받아도 얘는 4등급인 거지. 5등급이죠 5등급.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봐야 대학들이. 근데 오늘은 오늘 100% 이해하라고 안 해줄 거예요. 또 할 거야 이거. 자꾸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그리고 시험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내가 물어보면 등급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내가 아까 종합인지 교과인지 이거를 비중을 달리 둬야 돼. 그래서 성적 환산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구나라는 거. 그리고 엄마가 좀 압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이렇게 평균이 높아. 표준 편차 높은데? 근데 이 새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또 이건 또 수치로 보면 개성 같은 경우는 국어 실수하면 아작나는 거예요.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개 틀리면. 선생님,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사실 Z 점수에 대한 거 이번에 처음 좀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네네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방금 앞에서 한성여고가 네. 국어가 Z 점수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A가 2.1%밖에 A 성취도가 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개성이 지금 41%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볼 때는 느낌이 저기가 시험이 어려웠구나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보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개성이 많구나. 이런 근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요. 네. 진짜 아까 어머니가 좀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여기를 보고 확 왜 안 띄었냐면 네. 아까 소위 말하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 많구나. 특목고구나. 그러면 여기가 없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인프라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어머니가 자꾸 내 상황을 이해를 바라면 안 된다니까. 대학은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서 아까 얘네 중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약간 여기에 가까운 국어가. 진짜 사기당한 느낌인 게 한성여고가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표준 편차가 네네. 안 작아요. 그렇게 따지면 평균 대비 이렇게 해보면은 네. 평균은 지금 약간 비슷하잖아요. 네. 표준 편차 근데 인하 차이 나잖아요. 이거 나누는 값이 작으면 작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표준 편차가 커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해 재원 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숫자를 어디가 있는 거 이거요? 학교에서 올린 거예요. 제가 뭐 이거 어떻게 조작하겠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고 나면은 뭐 신일고, 중앙고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보면 지금 수학은 평균이 조금 낮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평균이 낮은데 또 표준 편차가 그대로 커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분포 상태를 보면 여기는 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여기는 좀 약간 변별력이 있었구나로 또 보겠지.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지금 여기가 쉬웠네요, 어려웠네요라고 지금 말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한 학기 거 기준이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내년 정도쯤에 한번 더 할 거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보면은 1학기가 그러니까 학기별로 지나고 나서 한두 달 있다 제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보고 나서 아 여기는 전체적으로 국어가 쉬웠구나 어려웠구나.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솔직히 저는 막 아까 개성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의 구성원을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그 교육 환경도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가 됐기 때문에 이 수치로 더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치로밖에. 그래서 제가 자꾸 웬만하면 이렇게 가끔가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아이씨 나 정시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 그럼 걔네들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던지면 D2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학교는 전체적으로 점수가 안 좋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제 만약에 내가 Z 점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좋아. 내가 좋아요. 그럼 아까 내가 합종을 쓰겠죠. 그럼 이거는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얘는 성적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원점수 평균 성취 그러니까 A냐 B냐 C냐 이 세 개만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컨퍼런스를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얘네들은 등급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환산을 해서 볼 거냐. 자 일단 저는 올해 요 기준으로 삼았어요. 합종 기준으로 둔 애들은 요 기준을 갖다 환산을 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컨퍼런스 중간에 우리 사전조사했을 때 가장 공정하다라고 나온 게 6가지 안 중에서 이 안이었어요. 아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계산하면 딱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가점 처리하면 맞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성취 점수라는 건 뭐냐면 A, B, C 세 개로 나오니까 A면 3점, B면 2점, C면 1점. 그리고 단위수 그리고 이거 나온 걸로. 그래서 내가 합종을 준비한다라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A만 받으면 된다. 이 애들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다? 원점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 교과 성향을 띈 전형에서는 얘를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지금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환산법 중에 하나야. 학교들마다 또 다 달라요.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자 우리 애가 A를 받았어요. 근데 A의 비율이 47.8%고 B의 비율이 35.7% 나왔고 C의 비율이 16.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등급 환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아까 우리 애는 A죠? 그럼 1 더하기 성취도 A의 학생 비율 47.8%죠. 47.8 그리고 내가 100으로 나눠. 그러면 얘는 0.478이죠. 그래서 1.478 등급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여긴 되시죠? 여긴 이해됐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가 만약에 그냥 B였다고 해볼게요. 이번에 B. 그러면 B면 아까 어떻게 하냐? 성취도 A의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이면 아까 47.8%죠. 그럼 얘는 아까 몇 등급이에요? 47.8%면 5등급이죠. 그럼 얘는 5부터 시작하는 거. 5 더하고. 그리고 100분의 어디까지? B까지 해당하는 누적 비율. 47.8 B까지면은 70, 82, 83.5죠. 83.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47.8에다가 누적이니까 그 다음에 35.7. 그래서 아까 83.5가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835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를 중시를 한 거냐? 학교에서 이 대학에서는 만약에 그 아까 얘가 A, B, C로만 나오니까 등급을 퍼줄 수 있잖아요. A를. 그거를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A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A의 비율 여기가 작으면 얘는 훨씬 더 좋은 등급을 받겠죠. 같은 A랑.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도 보면은 원점수 평균 성취 비율 다 나온다. 이게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그냥 이거 외우지 마세요. 우리 애들 때 이거 학교마다 다 달라요. 지금 올해 처음 한 거라.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2년 뒤에는 표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은 아, Z점수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1학기 성적 보고도 제가 지금 오늘은 뭐 잘한다 못한다 뭐 그 얘기 안 드렸어요. 아, 얘네들 지금 비율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저 학교는 국어가 그럼 1학기 때 좀 쉬웠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냥 오늘은. 그리고 그냥 오늘은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건 그냥 딱 결론을 하나예요. 원점수를 잘 받자예요. 등급을 잘 받자가 아니고 원점수를 잘 받자가 핵심이에요. 원점수를 잘 받자. 자, 그리고 자, 선택 과목과 전공적 합성. 아까 제가 전공적 합성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활동이 아니라 학습 위주다. 자, 우리 서류 평가 방식 중에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어느 정도 있어야 있는가? 스스로 선택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냐?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 우수하냐?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냐? 지원 전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냐? 지금 여기가 가장 커요. 이 가운데가. 이 가운데가 가장 커요. 아까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에서는 물리하고 화학하고 해와야 돼. 근데 물리화학을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럼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으로 해서 올해는 아직 다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을 놓고 보면 페일이 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공부해서 기계공학을 쓰면 페일이 떴어요. 페일. 거의 얘가 단계 통과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공적 합성은 활동이 아니라 이 과목 선택 학습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과 계열인데 일반 선택은 이런 과목들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과목들 이거 찍어 놓으세요. 자율전공 쪽에서는 일반 선택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배워오세요. 진로 선택에서는 사회문제 탐구가 있으면 배워오세요. 지금 이런 거고 경영경제 보시면은 아까 위하고 일단 칸수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수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과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상대적 이제 이건 옛날로 좀 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문과가 수학을 잘하면 대학을 잘 갔거든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보면 현행 구조상 일반적으로는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수원, 수투, 확통을 배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수학에 좀 자신이 있다면 미적분하고 경제수학을 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영, 경제 쪽이 유리해요. 그래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13명 이하면 등급이 안 나와요. 표기가 안 돼요. 미적분 일반 선택 과목인.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가 진짜 머리를 잘 쓴 게 문과 애들 20명 경영학과 가는 애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미적분 A반, 미적분 B반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수만 한 게 된 거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고 패스페일로만 나오고. 왜냐면 14명짜리에서 누가 그거 선택하려고 그래. 그래서 일부 학교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런 과목들. 그래서 보면 여기 문과 쪽은 아까 이거 찍어놓고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경영학과 빼놓고는. 자, 그리고 잠깐 우리 지금 아이들 중에서 혹시라도 문과 쪽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뭐 영문과라든지 이런 데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계세요. 여기 어문계열 여기는 되도록이면 저는 일반고 애들 피하라고 그래요. 이제 아까 우리 입시에서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새 외고 애들이 외대하고 각 대학 어문학과를 거의 휩쓸고 있어요. 걔네들이 휩쓸면 어떡해? 대신에 걔네들이 옛날처럼 경영, 인기학과를 못 가요. 이수 단위가 안 맞아서. 지금 잘 보면 얘네들은 아까 투 과목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어문계열 투 과목 안 하거든, 일반고에서. 그래서 아까 전공에 대한 이해도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선택한 개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되도록이면 일반고 애들 중에서 어문계열은 피해라.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애매한 애들은 어디 쓰냐? 그러면 자율전공을 써요. 왜 자율전공, 문과 애들은 자율전공을 쓰냐면 자율전공이 왜 생겼어요? 법대가 없어지면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문이과 구분하지 않고 뽑는 자율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문과 애들을 90% 이상 선발을 해요. 이과 애들은 잘 안 뽑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이공계인데 자율전공을 쓰겠다. 그럼 거의 모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뉘어져 있지 않은 이상. 자, 그 다음에 이과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뉘어져 있다면 이런 과목들 자율전공에서는 해오래요. 자, 그 다음에 원예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운데는 수학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미적기야 이런 것들이. 자, 근데 거의 마지막 차이가 여기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자, 그래서 원예 생명이나 산림종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배워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에서는 화학이나 생명을 배워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과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물투, 화투를 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과 쪽에서는 뭐가 없어지는 거냐? 무조건적인 하향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우리 보통 보면 옛날에 우리 공부 잘했던 애들이 여기 갔어요. 근데 내가 이 학교는 가고 싶은데 점수가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럼 우리 옛날에 비인기학과로 막 낮췄잖아. 이제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여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를 써야겠다. 그럼 뭐가 떨어진다고요?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해서 탈락이에요. 그다음 화학과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이거는 잘 보시면 마지막에 진로 선택 과목 2 과목에서만 좀 차이가 있어요. 가운데는 얼추 비슷해. 그래서 나중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무조건적인 하향이 안 되기 때문에요. 같은 계열로 낮추셔야 돼요. 같은 계열로. 뭐 기계공학,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낮춰야지. 그다음에 뭐 수학, 통계, 수학교육 이런 식으로 낮춰야지. 내가 수학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막 뭐 건축학과 이렇게 쓰게 되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역시 여기서도 어머니들이 조금 왜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따지겠지. 왜 그런 거랍니까? 애들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근본적인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중1 때예요. 시험 안 봤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10년 전부터 중학교를 진로 탐색기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를 진로 설계기라고 아예 그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학교에서 그 부분을 잘 안 해준 거지. 중학교에서는. 그때 그걸 다 하고 오라고 1년을 지금 시험 안 보라고 해준 건데. 근데 1년 동안 애들이 시험이 없으니까 바보가 됐죠. 그냥 놀았잖아. 시험이 없으니까. 바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얘가 뭘 할지 모르겠다는데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지금 지침 자체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제가 하지 않으면 자꾸 어머니들이 기대게 돼 입시에. 근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조금 여유가 이번 뭐 겨울방학 때까지라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년에도 어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나중에는 뭐 대학을 못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일단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과목 갖고 일단 과를 맞추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과별로 디테일하게 어떤 과목들을 보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냥 해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소재, 그 다음 전기전자, 그 다음 화학공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거 지금 찍으셔서 댁에 가서 보시면은 물리가 압도적이에요. 물리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농업,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거다 그럼 지구과학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이나 신소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화학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나중에 실상적으로 잘 안 되시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꾸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미 대학들은 몇 년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렇게 뽑겠다라고 했는데 앞에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지. 저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요새 원서 쓰는 게 제일 만만한 게 어딘지 아세요? 과중학교. 과중학교 물화생지를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편해. 솔직히. 왜? 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성적이 과학 과목이 좋으면 그걸 밀면 되거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돼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아이들 때 올해부터 이렇게 교장 추천 전형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100% 다 내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여전히 2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 재학 인원의 4%, 연세대가 지금 재학 인원의 5%까지. 그러니까 300명이면 15명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강대가 학교당 10명씩 추천할 수 있고요. 서울교대는 제한이 없고 그 다음 성균관대 재학 인원의 4%까지 한양대는 재학 인원의 11%까지 그 다음 이화여대 5%까지지만 여고에서 10명 공학에서도 10명 이렇게 그 다음 중앙대 같은 경우 학교당 10명 경희대는 인문 2명 자연 3명 문과 1명 예체능 1명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는데 경희대는 지금 벌써 발표를 했어요. 바꾸겠다고 내년부터 재학 인원의 5% 2명 3명 1명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이. 자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많죠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 선배들 어머니들하고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예를 들자면 1등 했다라고 이거 다 안 준다고 줄 수가 없다고 구조가 다 줄 수가 없어요. 분배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나한테 중상위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등급이지만 잘 맞은 등급이 아니지만 아까 상위권 학교까지도 기회가 오는 경우도 생겨요. 거기다가 지금 왜 그게 또 오냐면 지금 연세대는 뭐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죠. 근데 지금 고려대 수능 최저 있죠? 서강대 수능 최저 있죠? 아까 내가 서강대하고 고려대 추천을 받았는데 수능이 안 나와. 그럼 자기는 포기를 하겠죠. 계속 뒤로 와요. 뒤로. 그 다음 지금 성균관대도 수능 최저 있고 중앙대도 수능 최저 있고 경희대도 이렇게 수능 최저 있고 근데 경희대는 올해 확인해보니까 내년부터 다시 없앤다는 얘기는 있어요. 수능 최저 없애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도 학교별로 20명 돼 있고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아까 외대를 쓰면 엄계열보다는 아까 뭐 그냥 일반 학과들 위주로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그냥 시립대 학교당 4명 건국대는 제한 없고 동국대 3명 4명 홍익대 고교별로 5명 숙명여대 여학생 수의 10%. 자 근데 이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역시나 이것도 나중에 조금씩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천 전형이 되게 많구나 이거만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고 하냐면 왜 자꾸 수시의 비중이 뭐 7에서 6으로 가긴 했지만 조금 줄긴 했지만 이거를 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재학생 전형이에요. 정시는 졸업생들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재학생 전형입니다. 단 하나 고려대는 졸업생까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려대 왜?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세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잘 안 받으려고. 그래서 아까 이거는 조금 아직은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성적을 환산을 해봤을 때 학종이 유리하면은 아까 얘는 해당은 거의 안 되죠. 나 그냥 일반 전형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내가 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야 돼. 그런다면 아까 전략을 좀 아까 1학기 아니면 2학기 이렇게 말씀드린 게 수능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수능 최저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수능 최저 때문에. 애들이 점수도 개수도 지금 한 개씩 더 떨어졌고 등급 컷 보면은 한 개씩 더 떨어졌고 수능 최저를 지금 잘 못 맞추는 상황이 거의 지금 대다수의 학교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걸 거예요. 아마 지금 올해도 지금 볼 때 논술장에 애들이 거의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논술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가 4, 5인 학교들이 많거든요. 1등급, 다 1등급, 2등급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지간한 애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원점수가 중요하다. 내신 볼 때.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 볼 때 등급 먼저 보시지 말고 원점수로 판단하셔라. 그 다음에 아까 A의 비율이랑 이거 같이 보세요. 그래서 아까 A가 퍼센트가 적은데 90점이다. 그럼 얘는 잘한 거예요. 우리 애는. 근데 막 40% 이상이 90점이다. 그럼 걔는 못한 거. 피자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원점수만 일단 좀 높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실수 없게 조금 관리를 해주는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점수는 표준화한다는 거. 그래서 그 점수가 이제 지금 높고 낮음이 약간 애매한 기준이긴 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종합과 교과 이런 추천에 대한 비율이 결정이 될 거다. 이것만 오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천 전형이 올해부터 생긴 거고 대거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지금 올해도 보면은 한 3등급 대 애들이 아까 뭐 맨 위로 고려대를 받은 애도 있어요. 계속 안 받아가지고 그 최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다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추면 1대1 구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가지고 어머니들 더 늦어지실까봐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한도는 지금 저기 없지 않았어요? 오늘 기영이 아, 그거?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안 봤어요. 맞아요. 10 초반일 거야 아마. 네.